안녕하세요. 기장공인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R2M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온라인 게임 업계 요즘 관련한 얘기를 한번 최근 트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경 지식 차원인 거죠. 요즘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단연 확률형 아이템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게임 이용자들은 투명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면서 트럭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이 확률 공개가 뭐냐? 어떤 아이템을 샀을 때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은 랜덤 박스처럼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냥 장려상 같은 것도 있고요. 혹은 참가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몇 %인지 각 확률을 공개하라 라는 건데요. 정말 희귀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도 가지만 그 나오는 확률이 0.001%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그럼 내가 굳이 돈 안 쓸 수도 있잖아. 게이머들은 이런 입장인데요. 반대로 게임사는 이건 영업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 시위도 나왔는데요. 이 트럭 시위는 해당 게임사를 질타하는 표어를 붙인 트럭을 게임 회사 앞에 갖다 놓는 시위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국내 1위 게임사 넥슨 게임들이 불매운동 대상이 됐는데요. 게이머들은 넥슨이 내놓은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비노기 유저들은 1월 말부터 넥슨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넥슨이 마비노기의 세공 아이템 확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공 아이템은 아이템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이 세공 아이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환경을 만들어 놨음에도 어떤 확률로 결정되는지 알 수 없던 유저들은 결국 불매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도 비슷한 맥락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요. 2월 넥슨은 게임 패치를 단행하면서 이 게임 패치를 하면 그 패치가 뭐가 됐는지 패치 노트라고 해서 뭐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적어 놓는데 거기 적은 수정사항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수정사항에는 그동안 동등한 확률인 줄만 알았던 추가 옵션 효과가 각 옵션별로 달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게이머들은 속았다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와 게임 회사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게임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옵션이 뭐길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게임해 뭐 그 옵션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기에는 게임 회사인 넥슨의 매출이 한 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아이템 팔아서 3조라면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넥슨이 한 10위 정도 하는 게임 회사예요. 뭐 11위, 12위 정도. 이 정도 큰 게임 회사가 뭐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주고 그러면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유저와 갈등을 빚고 오히려 유저를 놓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저들은 많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작은 확률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확률보다 민감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웹젠 게임 R2M이란 게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확률보다는 훨씬 민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웹젠 게임 R2M은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다중 접속, 자동 사냥, 뭐 모바일 게임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다중 접속이나 자동 사냥, 화면 녹화 프로그램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강력 제재를 하고 있어요. 제재 수위가 영구정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수위가 강력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웹젠이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R2M에 제재할 아이디를 모아서 2, 3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100회차까지 제재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었죠. 뭐 다중 접속이 영구 정지 사유니까 지인들하고 같은 와이파이로 접속했다가 아이디들이 전부 영구 정지 됐던 사례도 있고 풀어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뭐 그때까지는 악성 이용자로 강력하게 이제 때려잡자는 의미로 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웹젠의 제재 리스트가 갑자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갑자기 딱 한 번만 솜방망이로 변한 게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3월 4일 99회차 제재. 이때는 지금까지 영구정지로만 일관하던 웹젠이 갑자기 일주일 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3월 11일 100회차 제재에서는 다시 영구정지로 수위를 높였어요. 98차까지는 다 영구정지예요. 99회차 일주일 정지, 100회차 다시 영구정지. 이 99회차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이 조씨가 밝힌 이유, 그리고 뭐 게시판에도 지금 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99회차에 포함된 제재 리스트에는 A씨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R2M이 약 7개월 된 게임인데 이 A씨가 1억 원 이상 현질한 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1억 원 이상 현질했다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서버에서 10위 안에 드는 유저다 보니까 차마 영구정지를 못하고 일주일 정지한 건 아니겠냐. 그것도 적발된 4개 캐릭터 가운데 일주일 정지라도 받은 건 한 개밖에
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도 좀 그래요. 그리고 A씨라는 사람이 일주일 정지를 받은 거는 다른 어떤 유저가 녹화 프로그램으로 불법 매크로를 사용하는 거를 촬영해서 공개하면서 였는데요. 이렇게 공개를 했음에도 일주일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자 유저들은 일제히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과금하면 7일, 무과금은 영구정지냐고 입을 모으게 된 겁니다. 특히 영상 없이 이건 영상까지 찍어놨는데 의심만으로도 영구정지를 받았던 유저들도 있는데 이들은 영상까지 있는데도 빠져나가자 더욱 붕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이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A씨 측은 이런 이용자들을 조롱을 했죠. A씨는 왜 짖다 말고 어디 가냐, 니들이 이런다고 우리한테 타격 안 온다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럼 웹젠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실제로 영구정지를 당했던 유저가 웹젠에 항의하자 웹젠 측은 해당 유저들은 2020년 10월에 경고 조치가 진행된 뒤에 5개월 동안 추가로 이용 제한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 2차 경고를 주었다면서 이용 제한 기준에 정보를 공개했을 시 교묘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영구정지 주더니 왜 저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제한을 안 받아서 봐줬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고, 이용 제한 기준을 공개하면은 그 제한 기준만을 쏙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법원에서는 왜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지 그것까지도 웹젠 측의 운영 방침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써놓은 글은 이거고요. 제가 그래서 웹젠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열이라는 BJ 외에는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R2M 게시판에 99회차 치면은 많이 나오긴 해요, 불만글이. 어쨌건 그래서 결정적으로 왜 일주일 정지만 줬냐라고 하자 이 웹젠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단속은 99회차가 처음이라 1차 경고를 준 거다. 99회차 징계 이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단속이 없었다면서 규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영구정지는 맞다. 하지만 첫 번째 단속인데 어떻게 바로 영구정지를 시키냐.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고로 한 거고 100회차부터는 다시 영구정지로 바뀐 거다. 제재 리스트에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재 수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이런 답변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단속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죠. 그리고 A씨도 직접 채팅을 하면서 내가 이걸 누구와 공유한다, 이 아이디를 누구와 공유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영구정지 사유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도 무조건 다 빠져나가니 유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나올 만하죠. 이 BJ 신열, 이 조신열 씨도 나도 지금까지 5천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게임을 할 맛이 안 난다면서 많은 유저가 이런 사태를 겪고 게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됐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멀티 매크로를 계속 써도 처벌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 황당할 뿐이다. 눈앞에 돈 몇 푼보다는 게임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웹젠에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영구정지 사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몇 개가 걸려있는 이 A씨, 그 A씨는 마침 핵 과금러, 이 서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돈을 써주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아예 촬영까지 돼버려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생겨서 99회차 징계 리스트에 들어가는데 이건 웬걸? 99회차만 딱 마침 일주일 정지. 누가 봐도 공교롭게 딱 모든 그런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하지만 웹젠의 대답은 99회차는 매크로 프로그램 적발이 처음이라서 과연 어디가 맞는 얘기일까요? 매크로 프로그램 단속이 진짜 처음이었을까요? 어쨌건 마지막으로 웹젠 관계자는 꼭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재 수위와 서버 유명인 포함 여부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맞을지, 누구의 말이 맞을지, 그리고 이 R2M이란 게임에 불만 있는 사람은 BJ 신열씨 한 명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확률 공개 때문에 공정성이 업계에 화두가 된 게임 업계에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